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60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보도록 합니다. 창호 및 유리공사. 앞전 20회 때 시험은 따로 한 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호 및 유리공사는 이제 기능에 의한 분류. 기능이라는 것은 개폐입니다. 개폐 방법. 어떤 개폐 방법을 따르느냐. 그래서 여다지, 미석이, 자재문이 주행하죠. 그러면 여다지는 현재 아파트의 현관문이나, 맞죠? 세대 현관문이나 방문들이 전부 다 여다지입니다. 근데 여다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안여다지가 있고 어디로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무슨 여다지? 안여다지, 안여다지가 있고 방여다지가 있습니다. 방여다지가 있고요. 그러면 침실문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거죠? 침실문이나 욕실문은 안여다지로 되어 있고요. 방여다지는 세대 현관문, 방화문은 방여다지로 설계를 해야 돼. 방화문은 방여다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외여다지죠. 폭에 따라서 외여다지, 쌍여다지. 결국 폭이 클 필요가 없을 때는 외여다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옛날에 아파트 출입구 같은데 간혹가다 쌍여다지 이런 경우 있죠. 출입구 폭이 클 때 무슨 여다지? 쌍여다지. 그럼 쌍여다지가 되면요, 여기 있습니다. 오르내리 꼬지새가 있어요. 잠가야 돼. 아래 위에.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미석이하고 미다지. 미석이, 미다지는 이걸 구분하면 된다 했겠죠? 레일이 2개 있으면 뭐다? 미석이고, 레일이 하나 있으면 뭐다? 미다지야. 벽 속으로 밀어넣는 물이 뭐다? 미다지야. 그래서 지하철문이 뭐라 했어요? 미다지, 지하철문이. 근데 얘는 아파트에 지금 이제 근방에 창문이 있네. 얘는 뭐다? 미석이죠. 미석이 창이죠? 그러면 이제 거실은 미석이 문이고, 그래 보시면. 그래서 레일이 2개 있어가 한쪽 편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놨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뭐다? 미석이. 한쪽 편 밀어붙여 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밀어 넣는 것은, 벽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뭐다? 미다지고요. 미다지하고 미석이하고 차이점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재문, 자유경첩이나 플로아인지 같은 거 써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열리는 여다지 문이에요. 이것이 뭐다? 자재문입니다. 자재문은 자유자재로 열리는 문이다. 이게 안팎으로. 보통 여다지는 한쪽으로 밖에 못 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깥에서 잠궜다 그럼 우리가 파괴하기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안여다지들. 안여다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잠금장치가 밖에 있다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으면 방여다지로 되어 있으면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여다지로 되어 있으면 힘으로 부술 수가 있어요. 안여다지로 되어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금장치가 밖에 있으면. 못 부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방여다지로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피난 형태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해전문은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방지한다. 또는 출입인은 통제 목적의 해전문이죠. 그래서 해전문이 방풍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해전문이 방풍 구조예요. 방풍 구조로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문이 무슨 문? 해전문이에요.
보통 문들은 열으면 외기 바람이 확 들어와 버려요. 맞죠? 외기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죠. 1층에 들어오면서 자기 1층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닫이 문, 강화 유리문 있죠. 자재문을 들고 오면서 딱 중간에 꺾어놓고 오는 사람들 진짜 싫죠. 1층에 막 기다리고 있으면. 맞죠? 근데 자기 기다리고 추위 피해가 있으면 사람이 또 더 많이 들어온다. 맞죠? 자기도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이 그냥 놔두고 싹 근데 중간에 딱 꺾어놓고 오는 사람이지. 90도로 딱 꺾으면 플로아 엔진은 어떻게 됩니까? 멈추죠. 90도로 딱 꺾어버리면. 맞아? 그리고 오는 사람 제일 밉죠. 그럼 또 닫으러 가야 되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받으시면. 이 자재문. 근데 보통 해전문들은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되게 해전문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전문은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쓰는 게 뭐다? 전문이다. 그래서 얘는 병풍처럼 여닫는 거다. 병풍처럼 생긴 거예요. 병풍처럼. 저범이. 거기 전문입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기 있죠. 식당에 가면 그거 있죠. 아코디언도 있죠. 짜바락 한 거. 맞아요? 걔는 병풍처럼 다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주름지잖아. 맞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재창호에서 플러시문. 플러시문, 울거미를 짜고, 울거미란 것은 무엇을 울거미라 해서? 울거미는 문의 골조 뼈대를 다 총칭해서 뭐라 한다? 울거미라 해. 그래서 저 울거미 우측에 해놨죠. 양판문에다 해놨죠.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판문 있죠. 우측 상단에. 그러면 선대나 중간 움막이, 밑막이, 뭐 중간막이, 띠장, 살 등 있죠. 다 울금이야. 문에 보면. 사람으로 치면 이거죠. 사람 봐요. 다 뼈락하죠. 이 해골뼈, 마치 팔, 다리뼈, 엉덩이뼈, 갈비뼈 다 뼈락하죠. 줄여서 뼈 아닙니까? 그래서 울거미는 문의 골조 뼈대를 총칭해서 뭐라 한다? 울거미라 해. 양면의 합편을 접착해서 교착해서 만든 문은 뭐다? 플러시 문이고. 그래서 얘가 뒤틀림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무슨 문이다? 플러시 문. 자, 그런데 양판문은 그 정관은 보통, 자, 페이지 넘깁니다. 262페이지. 262페이지 상단에 그림 보시면, 자, 좌측에 있죠. 울거미 짜놓고요. 짜놓고 그 중간에다 나무결 무늬 해놨죠. 이거 이제 여기다 양판을 넣어준 거예요. 양판. 그럼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밑에만 양판 넣고 위에는 유리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걸 전체를 양판 다 넣으면 뭐다? 넓은 판 끼우면 양판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판문은 기억하실 것이 양판을 끼워 넣었다. 양판이 무슨 판이다? 넓은 판이야. 양판이 넓은 판을 끼워 넣었다 해서 무슨 문이다? 양판문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목재가 다 노출돼요. 양판문들은. 유리 끼우면 유리문이고, 그 정관이란 것은 이걸 정관이네.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짜놓은 게 정관이야. 이 사이를 정관이라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게 한 거고요. 실제 문은 다양해요. 이걸 막 굉장히 작게 짜놓은 데도 있어요. 이걸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짜놓고요. 문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다가 막 자자장 넣은 것도 있고, 양파문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기 문양 막 넣어가 있었어요. 그냥 넣은 거 아니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겁니다. 약간의 원목 느낌이 조금 드는 나무 문들이죠. 그게 양판문이에요. 보시면. 근데 이거는 그런데 제발 저기는 쓰면 안 돼. 양판문들은요, 문을 계속 열어놓는 집은 양판문 안 좋아요. 양판문이 안 좋아요. 문을 계속 열어놓는 집. 문을 한 번씩 닫아가지고 맞춰줘야 돼. 왜냐하면 열어놓으면요, 나중에 잘 안 닫혀.
왜냐면 변형이 가장 적은 물이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플러시문. 플러시문은 잘 닦기도요. 양파문은 목재가 약간씩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될 수 있으면요, 특히 욕실문은요 양파문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플러시문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63페이지. 자, 문틀의 구조 나오죠. 앞전에 이제 그 3번 마중대하고 여밈대 언급을 했어요. 마중대하고 여밈대. 쉽게 여며지는 선대가 여밈대고 마중대는 맞닿는 선대. 아, 여러분 이거죠? 창문이 있을 때, 창문이 있으면 이거를 창문에 이제 여기 유리가 끼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목재창호에서. 목재창호에 있으면, 목재창호에 있으면 여기 유리가 있겠죠?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창대라 하거든. 창대. 창대 중에서 이 수직이 있죠? 수직 창대, 이걸 말한다? 선대라게. 이걸 무슨 대? 선대라게, 선대. 선대가. 자, 그럼, 자, 얘는 밑에 레일이 2개라 했죠? 레일이 2개입니다. 레일이 2개면 반대편에도 올 거 아니야. 맞죠? 앞에 라인도 있고, 그럼 두 짝짜리일 경우는 자, 이게 생기는 게, 여밈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짝짜리가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옛날에 저 도화볼트를 끼웠잖아요. 중간 내가 이렇게 맞췄잖아. 구멍 맞춰 돌려. 학교 뒷문 닫고 앞문으로 나가면서 열쇠를 잠그고 나가잖아. 그때 구멍 맞춰가 했어요, 안 했어요? 창문 닫고 했죠? 창문하고 다 했잖아요. 이 도화볼트잖아. 근데 요새 아파트는 고층이라서 없죠? 밖에 거 샤시에 거만 있고 안에 거 없잖아. 맞죠? 보통 아파트 이쪽에 방문 안쪽에 건 없죠? 바깥쪽은 있지만. 예. 그럼 거기 보면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 서로 염해졌죠. 맞닿는 건 아니잖아. 내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때라 한다? 선대 중에 여밈대라고 하는 거야. 염해지는 선대. 둘이 만날 수는 없잖아. 같은 내일이 있어서 서로 맞닿으면 무슨 때? 마중대고. 염해진다 해서 무슨 때? 여밈대. 염해지면 여밈대고 맞닿으면 마다 마중대. 그럼 이게 4짝짜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중대가 생기겠죠? 4짝이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4짝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나가니까 여기 무슨 때 된다? 마중대가 되는 게. 만나는 선대, 맞닿는 선대.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65페이지 보시면 풍소랑 계속 공부하세요. 265페이지 뭐 무슨 소랑? 풍소랑. 방풍 목적으로 되어주는 자 목재입니다. 방풍 목적으로.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이해되겠죠? 그림 보면 이해되죠? 자, 왜냐면 이 마중대나 선대 여기에 바람이 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목재가 이렇게 둘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처리해 줄 목재입니다. 쉽게 문풍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풍소란 개념이 되는 게 문풍지 역할. 자, 그리고 방화문 구조 있죠. 앞전에 이제 갑종 방화문 지문 한 줄 써졌어요. 그래서 갑종 방화문과 을종이 있는데 갑종이 좋은 거예요. 을종이. 그래서 갑종은 비차열 성능 시간이 몇 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차열이 30분.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차열이거든. 그럼 차열하고 비차열 차이점을 이거 넘겨보십시오. 방화문 시험에 거기 창고에 보시면 266회 상단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 4가지 실험을 해요. 4가지 실험 하는데 1번, 2번, 3번만 합격하면 비차열이고 4번을 합격해야지 차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4번에 보시면
면패를 적용해서 착화되지 않아 불이 안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갑종 방화문은 철제 골구의 양면에다가 철판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거든. 그러면 앞에 잠깐 보고 오세요. 갑종 방화문 구조가 철제 뼈대 골구에다가 양쪽에 양면에 0.5mm 이상의 뭘 붙였다? 철판을 붙여야 돼요. 이상 돼야 돼요. 양면에 다 0.5mm 이상을 써야 돼요. 이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뭔가 하면 불연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불연제를. 그러면 앞면이나 이런 거 넣어줘야, 유리섬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걸 넣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골판지를 넣어놓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 방화문이 80%가 골판지가 들어갔대요. 골판지가. 여러분들 과연 20%에 속할지 80%에 속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죠? 열을 전달하지 않는 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아이, 골판지 넣으면 타버리죠? 화를 타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면패들, 그럼 여기서 불이 나서 화재가 생겼어. 그럼 여기 면패도 내가 착화가 안 돼야지 차열을 한 겁니까? 열을 차단한 거잖아. 그래서 불났을 때 절대 방화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면 안 돼요. 도화록이 데워져 있어가지고요. 절대 손으로 열면 안 돼. 물로 싸가 열어야 돼. 그리고 주의할 게 이겁니다. 밖에 창문이 깨져가지고 있은 상태에서는 열어도 되는데, 안에 초창기에 불이 났을 때 있죠. 안에 산소를 다 태워, 산소가 별로 없어가지고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각중에 됩니까? 물을 확 내면 산소 확 떨어서 팍 폭발합니다.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갑종이. 그러면 여기 면패들 착용해서 착화가 안 되면 뭐다? 차열. 착화가 돼버리면 뭐다? 비차열이 되는 거예요. 비차열이. 명심하세요? 착화 실험을 한 거예요. 면패들 적용해가지고. 그럼 갑종이, 그러면 차열이 좋은 거예요? 비차열이 좋은 거예요? 차열이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제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와 봅니다. 265페이지 와서. 그래서 근데 을종은 비차열만 30분 이상 데워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갑종은 철제 골구 뼈대 양면에 두께 0.5mm 이상 철판 붙인 거, 아니면 철판 두께 1.5. 그럼 샷다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내려오잖아. 맞아요? 그럴 때는 얼마? 1.5mm 이상은 돼야지 갑종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샷다로 할 수는 없잖아. 맞죠? 그것이 일본으로 간 거야. 기역으로 간 거야. 아파트 현관문 있죠? 기역으로 한 거야, 기역. 갑종 방화문 있죠? 기역으로 한 골구, 양면에 0.5mm 이상 철판 붙인 거야. 아파트 방화문은. 그런데 나중에 저런 거 있죠? 방화구역 샷다 같은 거 이런 건 얼마다? 1.5mm 이상 철판 두께면 대주면 된다, 이게. 자, 그리고 을종 방화문은 기역. 철판 두께가 갑종이 1.5mm 이상이니까 을종이 얼마? 0.8에서 1.5mm 미만의 것을 을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보면 철제미 망임유리 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저거 됩니다. 을종이 됩니다. 을종. 을종 됩니다. 그래서 망임유리 있죠? 이게 을종이에요. 그리고 방화 목재 골구에다가 왠가하면 일반 목재는 됩니까? 불이 잘 타잖아요. 그래서 방화 목재 골구 뼈대에다가 한 옥내면 1.2cm 석고판 붙이고 옥에는 뭐다? 철판 붙이면 이것이 을종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방화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물을 달기 위한 철물은 방화문 폐쇄시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겁니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안 달렸고 반대로 달렸잖아요. 얘는 방화문 안 설치해도 되는데 설치해야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 사실상 이겁니다. 이건 제대로 다른 거다 잘못 다른 거다? 화재가 여서 나면 얘가 철물이 녹아 떨어져 가지고 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보시면 철물이 바깥쪽에 있잖아요. 이 피보딘지가. 안에서 불나요? 복도에서, 계단에서 불나요? 몰라, 누가 계단에 뭐 막 갖다 놓고 불 질러지 않는 이상 안에서 화재 요건이 생기죠, 맞죠? 계단에서 사실 불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없죠. 누가 내놔서 그랬죠. 맞죠? 의전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제 창호에서는 저거 조금 보시면 된다. 267페이지 그 주름문 그림 보세요. 이것이 무슨 문이다? 주름문이에요. 자, 주름문은 전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문하고 주름문의 용도는 다르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문은 아까 방을 분할하거나 개방할 때 쓰는 게 전문, 병풍처럼 여닫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름문은, 자, 그, 차고나 성가 이런 데, 얘는 도난 방지용이에요. 도난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름문은요, 저거 안 되죠? 통풍 차단돼, 안 돼요? 안 되죠? 통풍 잘 되잖아. 통풍 차단 안 돼요? 그리고 시선 차단돼, 안 돼요? 안 되죠? 태양 광선 차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런 거 없어요. 다 통해. 그래서 오로지 무슨 목적이다? 도난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도난 방지 목적. 이 목적은 도난 방지 목적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멀리 오는 개념, 이게 먼저 나왔었습니다. 창의 보강이나 미관상 설치하는 게 멀리 온 개념이고, 그 다음에 넘겨서 268페이지 보면 무슨 창호? 알루미늄 창호가 나옵니다.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창호는 알아두실 것이 장점은 비중의 철의 약 얼마? 3분의 2다.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경량 가볍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녹선의 사용 연한 길죠. 기억 니은만 읽어두시고, 단점은 니은 체크,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죽 등 알칼리성이 어떻게? 굉장히 약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강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자, 그리고 얘는,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는 뭐가 크더라? 금속 창호들의 특징이 다 뭐가 커요? 열 전도율이 크죠?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 절약 목적상 알루미늄 창호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해요. 추워. 그래서 저희 집이 좀 매우 춥습니다. 알루미늄 창호로 돼 있어가지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죠. 이거에 대해서 있죠. 춥습니다. 원래 확장형 아파트가 아닌데, 확장을 하면요, 밑에 집이 같이, 아래 윗집이 같이 확장을 했으면 관계없는데, 자기만 확장하면 춥습니다. 맞아? 밑에 집이 확장 안 하면 발코니 있죠?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닥 난방을 안 하니까 이 발코니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용어 베란다. 베란다가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내 윗집이 여기 확장했는데 밑에 집은 이거예요. 나는 이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밑에 집은 뭡니까? 확장 안 했죠? 발코니면 발코니 여기가 아이고 따뜻해요. 발코니를 난방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추운 거야. 그럼 여기 다닐 때도 콘크리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춥죠? 만약에 이게 이래되게 여기 춥고 윗집도 있죠. 안 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확장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확장은
안 하는 게 어떻게? 좋습니다. 내가 확장하면 죽기도 죽고 윗집이 이제 불났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의 아파트 별로 좋은 거 없다. 좋은 거는 이게 공간 넓게 쓴다는 것만 좋습니다. 맞죠? 공간 넓게 쓰는 것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특수문, 무태문, 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쓴다 했겠습니까? 어디에 무태문을 쓴다? 1층 같은데, 맞죠? 자, 요새 1층 보면 다 무태, 강화유리문으로 해놨죠. 강화유리문 기억한대, 무태문은. 그럼 1층에 중개업 사무소가 있든, 편의점이 있든, 맞죠? 뭐 식당이 있든 전부 다 뭘 썼습니까? 근데 이 강화유리문을 무적으로 열고요. 고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샷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이죠. 안 그러면 주름문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요, 도둑놈 들어와서 다 가져가라 이거면 강화유리가 안 깨지는 줄 알고, 맞죠? 손으로 때리면 안 깨지지만 망치 들고 와서 깨면 깨지죠. 그래서 뭐 있어야 된다? 그릴 샷다나? 아니면 뭐다? 주름문 같은 게 있어야 돼. 도난 방지 목줄.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무태문은, 자, 상하에는 태가 있는데 어디에 태가 없다? 좌우에 태가 없는 것이 무슨 문이다? 무태문이 있네. 좌우에 태가 없는 게 무태문이에요. 좌우에. 이 아코디언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뭐예요? 자바라다. 아코디언도. 그래서 이거는 칸막이용에 있습니다. 칸막이용. 밖에는 저걸로 돼 있죠. 뭐 가죽이나 천이나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돼 있고, 여기서 접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주름문하고. 아까 주름문은 뭐였고?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됐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거죠. 만약에, 이거 해도 되겠다. 재소자들을 한꺼번에 크게 방을 만들었다, 적게 만들었다 할 때 주름문 써도 되겠다. 옆에 볼 수 있고. 근데 이겁니다. 만약에 저걸 갖다가 칸막이용을 갖다 주름문 가지고 있으면 옆에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라 딱 닫을 때 있죠? 안 보이죠? 쟤들 시선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식당에 가게 이래 닫죠? 그리고 잘 돼 있는 데는 저걸로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는 집은 전문으로 돼 있죠. 전문으로 해가 딱 그냥 붙여서 탁 닫잖아요. 멋있는 그림이 딱 돼 있어, 딱 접히고,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문은 아까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에어도어, 에어커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구 상부에서 공기를 분출하고 밑에 흡입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입장치는 안 돼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흡입장치 있으면요 막히가 안 돼요. 그래서 에어도어, 에어커튼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상부에다. 그래서 저기 보면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이거 많죠? 에어도어, 에어커튼 백화점에 가면 1층이라든지 지하층 부분 이런 데 들어올 때, 맞죠? 이 부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호철물 보도록 합니다. 자, 창호철물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1번에서 4번, 1, 2, 3, 4번 있죠? 이거는 뭐 된가? 지지철물이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11번 있죠. 11번. 이것이 무엇이다? 지지철물이죠. 지지철물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 아니고 11번. 자, 11번. 이것이 지지철물들이죠. 여다지의 지지철물들입니다. 지지철물들이 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하고 1번하고 3번이 뭐예요? 1번하고 3번이 자재문이죠. 자재문 안팎. 그래서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 그래서 1번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가 있고요. 그러면 자 11번 경첩, 이거는 일반 여다지죠. 이거는 일반 목재 여다지문이죠. 이 목재 여다지문의 지지철물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경첩이 있죠. 이거는 자재문이죠. 경량 자재문의 지지철물이 되는 거예요. 안팎으로 개폐되는 거.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무슨 인지? 피봇 인지 나오죠. 피봇 인지는 자 이거예요. 이거 묵은 여다지문의 지지철물이 바로 뭐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피봇 인지. 자 요것은 무엇이다? 묵은 여다지문이죠. 묵은 여다지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방화문들 있죠. 철물 종류들은 이 피봇인지로 가는 거예요. 피봇인지.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아인지가, 플로아는 바닥 힌지, 플로아 힌지는 자 힌지 장치를 어디다 매입했다? 바닥에다 매입한 거죠.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을 한 거예요. 바닥에 매입을 시켜서 한 것이 플로아인지입니다. 근데 얘는 중량, 묵은 자재문에 쓰는 거죠. 자재문에 쓰는 겁니다. 플로아인지고. 레퍼터리 인지가 저절로 닫힌데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다? 레퍼터리 인지입니다. 그래서 레퍼터리 인지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퍼터리 인지는 이거는 공중 화장실의 문을 이걸로 쓰고 있죠. 공중 화장실로서. 이거는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인지가 레퍼터리 인지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측면상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자 도화 클로저, 열려진 여다짐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는 뭐다? 도화 클로저고, 도화 스톱은 문하고 벽면의 충돌을 방지해서 문짝이나 문짝이나 벽이 파손을 방지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뭐다? 도화 스톱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뭐다? 도화 홀더. 열려진 여다지문을 고정시키는 철물이 뭐다? 도화 홀더. 말발구 기억하라 했죠? 말발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특별 피난계단의 방화문은 자, 이 도화 홀더 설치하는 행위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특별 피난계단의 방화문 써놓으세요. 자, 특별 피난계단의 방화문은 도화 홀더 설치하는 행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피난계단의 방화문이죠. 방화문은 도화 홀더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열린 상태 유지해야 돼요?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요. 그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방화문이 이 닫힌 상태를 안 유지하고 있으면요, 계단이 특별 피난 계단 역할을 못해요. 연기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일반 우리 사람들이 피난을 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화 홀더 설치 행위해서 안 돼요. 그리고 공각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불이 슬쩍 나가지고 내가 문을 이번에 막 자주 나왔잖아. 그 문을 닫아봤거든요. TV 본기스가 문을 안 열더라고. 이참에 내가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좀 흘러가가 좀 있으면 또 열 거야. 봄 되면 사람들이 또.
잊어먹거든. 맞아? 불 많이 났다가 했죠? 국이 봐요. 저기 지진 왔죠. 대만에 지진 오니까 사망이 생기죠. 그래서 6이 생기니까 아유 우리나라는 5.5 왔었고 맞죠? 6인데 많이 차이죠. 맞아요? 많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5점 얼마 생겨 다행이야. 6 생기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에. 6 생기면. 그래서 저는 이래 돌아다니면서 건물도 한 번씩 이래 봐요. 쟤는 지진에 견딜까 못 견딜까 이러면서 크기 재보고 위에 몸무게 한번 보고 그래. 대충 이래 딱 보고 한번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의심스러운 건물들 이렇게 많이 발견해. 나는 이런 데 안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강의한 데도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리고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7번에 자물쇠 있죠? 7번, 8번, 9번 그 자물쇠 있죠? 12, 근데 7번 실린더 자물쇠나 나이트 레치, 오르내지 꼬지쇠 있죠? 얘는 어디 됩니까? 여다지가 맞습니다. 여다지가. 그러면 실린더 자물쇠 있죠? 요거는 일반, 여기 무슨 자물쇠? 실린더 자물쇠고. 요거죠, 요거. 요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방문에 있는 달린 것도 실린더 자물쇠. 단지 둥글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손잡이로 돼 있잖아. 틀어야 되잖아. 그러면 돌려서 문을 여는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자물쇠다? 실린더 자물쇠예요. 그리고 나이트 레치는 여기는 나이트 레치가 없죠. 그러면 아파트 옛날 보시면 밖에서는 열쇠로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틀었던 거 있죠. 그거는 한번 열쇠 열어놓으면 그냥 열린 상태 되잖아. 근데 실린더 자물쇠는 밖에서 열었다고 열린 상태가 아니고 돌려서 열어야 되죠. 회전을 해서 여는 거는 실린더 자물쇠입니다. 그리고 오르내지 꼬지쇠 있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저거죠. 상하로 꽂아서 고정시키는 그 문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가 됩니까? 쌍여다지에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디에? 여다지인데 무슨 거다? 쌍여다지 문에. 상하 내리꽂이제는 그럼 일반 여다지는 뭘 많이 쓰는가 하면 상하 내리꽂이제를 안 쓰고 외여다지는 이거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하나 설치하고 이쪽에 하나 설치 하나는 문틀에 설치하고 하나는 뭐가 됩니까? 가로 꽂이제를 사용했죠. 요거 사용했잖아. 자, 잠시 봅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그림 보면 밑에서 좌측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가로 꼬지새 나오죠. 이거 많이 잠갔죠. 어떤 영화인가 엄청 설치해 놓고 다다다다다 닫는 거 보시죠. 그 무슨 영화에서죠? 네? 서부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서 옆으로 엄청 닫는 거 나왔었었는데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가로 꼬지새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오르내지 꼬이새가 우측, 제일 우측에 있죠. 그 칸에 맞죠? 이런 게 그겁니다. 상하 오르내지 꼬지새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오르내지 꼬지새. 자, 그리고, 그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의 크레센트, 얘는, 원위치 271페이지, 크레센트는 오르내지 창, 미석이 창의 장. 얘는 제발 여다지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여다지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크레센트는 여러분들 저거죠. 273페이지 사진 찍어 놨죠? 이렇게 잠그는 게 뭐다? 크레센트.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 이제 12번에 원위치 271페이지 도화행 거 있죠?
도화 행거가 뭐다?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화는 문이고 행거가 이동장치입니까? 전문의 이동장치가 뭐 된다? 도화 행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하고 뭐하고 12번은 명심하세요. 10번하고 12번은 자, 얘는 여다지와 관련 없어요. 이거는 여다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자, 유리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죠. 그 후판 유리, 두꺼운 유리가 후판 유리고요. 그러면 무늬 유리는 여러분들 옛날 각종 모양의 무늬를 넣은 거 있죠. 그럼 일반 유리는 어떻게 됩니까? 썬팅 이런 거 안 하면요, 안에가 다 보이버리죠, 맞죠? 그래서 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있는 건 확실한데 눈, 코, 입을 정확히 분간 못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무늬열이 있었죠. 그리고 안전유리의 기억을 하세요. 안전유리. 안전유리에 해당되는 것이 거기 3번에 무슨 유리? 망임유리. 망임유리는 안전유리에 들어갔습니다. 망임유리. 그리고 5번에 무슨 유리? 강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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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번에 무슨 유리? 접합유리. 6번에 자, 이 접합유리하고 접합유리. 그리고 12번에 무슨 유리? 방탄유리. 이것이 안전유리다. 안전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망을 삽입한 유리가 무슨 유리다? 망임이죠. 이거는 금속 망을 삽입한 거예요. 금속 망을 삽입해서 유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금속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이런 다이아몬드 이렇게 된 거 있고 이렇게 망 들어간 것들이 두 가지 형태의 망을 넣은 거예요. 이런 형태의 망을 삽입한 유리고, 그래서 얘가 방화용 유리죠. 얘가 방화용 유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거에 해당된다 했어요? 을종 방화문이라 했잖아요. 망이 들은 유리 맞죠? 그럼 유리가 파가 안 깨져서 불이 위로 안 올라가. 이 파가 안 새나가죠. 유리가 일반적으로 탁 깨지니까 불이 막 거의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유리는 유리가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화유리는 잘게 부서지죠. 그래서 일반 유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니까 위험하죠, 굉장히. 이렇게 안 까지고 유리를 뭐다? 잘게 부서지게 하는 유리 있죠. 파달처럼 잘게 부서지게 하는 유리가 무슨 유리? 강화유리가 됩니다. 근데 강화유리는 열처리해서 급냉시켜서 만든 유리가 강화유리고요. 일반 유리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때려서는 못 깹니다. 그래서 강철유리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설계고도 굉장히 강한 충격이 오게 되면 유리가 뭐처럼 부서집니까? 잘게 부서지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불량 유리는요, 힘을 가하지 않는데도 팍 파게 돼요. 불량.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열재를, 말을 잘못했네. 강화유리를 만들 때 품질 검사를 안 하고 출하가 됩니다. 그 테스트를 하고 출하가 되면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돼서 유리가 힘을 안 가해도 파손됩니다. 그래서 일반 접합유리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저 샤워 부스 있죠. 자, 자동차 유리는 옛날엔 유리가 깨졌는데 요새는 유리가 탁 박아도 유리가 파편이 안 떨어지도록 해놨죠. 그래서 접합유리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접합유리를 낸 거예요. 내가 막 차하고 샤워부스 이야기해 주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샤워부스 유리가 일반 강화유리 해놨죠. 불량이면요, 그냥 어느 날 깨져요. 그냥
힘 안 가 있는데도 퍽 깨져요. 그러면 샤워하면서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들 없죠? 파편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죠. 영화에는 간혹 가다 옷 입고 샤워하는 거 나와요. 실제 샤워하면서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강화유리는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서 절단 가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유리가 무슨 유리다? 강화유리다. 그 다음에 접합유리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다 폴리비닐. 책가세 폴리비닐이 뭐다? 합성수지입니다. 폴리비닐 같은 게 합성수지에 속합니다. 합성수지를 넣고 150도 열 가열 압착시켜서 만든 접합해서 만든 유리가 무슨 유리? 접합유리입니다. 그럼 얘는 접합유리는 뭐가 떨어지? 파편이죠?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한 거죠. 비산되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유리가 무슨 유리다? 접합유리입니다. 그래서 안전유리에 속하는 거예요. 파편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방탄유리는 합유리를 만들 때 굉장히 여러 장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했다? 강화유리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강화유리 가지고 접합유리가 만든 거. 이것을 무엇이다? 방탄유리라고 하는데 총알이 못 뚫리니까 안전유리 되겠죠. 또 방탄유리 만드니까 또 그걸 뚫는 유리가 또 나왔죠. 맞아요? 철갑탄이 나왔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유리가 4번에 무슨 유리? 복층유리. 2장이나 3장 유리 사이에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를 넣은 것이 뭐다? 복층유리, 페아글라스 개념이 됩니다. 자, 페아글라스는 목적이 뭐다? 단열 개념 되겠죠? 단열은 더위를 방지한 방수도 되고 추위 방지한 방한 개념이 되죠. 단열이나 방음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제작되죠. 그리고 조금의 결로 저감도 조금 줄여줄 수 있죠. 저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결로가 방지할 수는 없고 약간 줄어든다. 그래서 보통 이거죠. 낮에는 결로가 잘 안 생겨요. 근데 밤에는 결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밖에 날씨가 추워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보면, 야간에 보시면 문을, 샤시가 발코니가 있으면 2개잖아요. 그럼 안에 샤시를 한 열어 놓으면 됩니까? 수증기가 나가니까 밖에 샤시에 뭐가 낍니까? 성에 끼버리죠. 그럼 결로 생기는 거거든. 근데 낮에는 보통 결로가 잘 안 생기는데, 맞죠? 주간이 좀 데워지니까, 밖에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야간이 더 추워지니까 결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것이 복층유리. 근데 이 복층유리도 현장에서 절단 가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주문 제작돼야 돼. 주문 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자외선 투과 유리 나오죠.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철성분을 일정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해놨죠. 유리 조성에서 철분을 갖다가 얼마까지? 0.05% 이하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게 자외선이 투과돼요. 그래서 일반 유리는 자외선이 투과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제발 실내에서 있잖아요. 일광욕 하면 효과 없어요. 바보예요. 일광욕 하면 내가 습기가 있어 건조시키겠다 이거야. 그 효과밖에 없어요. 열선, 적외선 가지고. 그래서 명심하세요. 아파트 내 샤시 안에서 제발 일광욕 하지 말아라. 효과 없다. 그래서 빨래 건조시킬 때 겨울에 냄새 나는 이유가요, 소독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균이 있어서 그래. 빨래에. 그 꿉꿉한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뭐 하시라? 소독을 해야 돼? 문 열어야 돼? 기억을 하시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저거 하잖아요. 계속 문 열고 못하니까 수건에 냄새가 나면요, 밖에다가 문 열어놓고 한두 시간씩 열어놓고 일부러 추워도 그렇게 합니다. 그 냄새 이제 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한 번씩 살균 소독을 합니다. 자외선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70 로이유리, 이게 로 에미시비지 디에끼 원어예요. 디에끼 두 개 써놨잖아. 약자 써놨고 앞에. 왜 로이유리라 했는가 하면 로에다가 이잖아. 그래서 로이로 간 게 글래스는 한글 썩은 거고, 그 뒤에 원어 써놔서 로 에미시비지 글래스 써놨죠. 그 약자 따서 에미시비지 이자 따서 로이야. 그래 부른 겁니다. 로이유리. 그럼 로이유리는 이거라 했죠. 자, 실내에 들어오는 일반, 여기에서 여기 금속으로 뭘 한다? 코팅을 해. 아니, 여기를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은으로. 여기를 금속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면 돼요. 은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코팅을 해서. 자, 보통 무슨 강선 들어오게 해야 된다? 가시강선은 들어와야 돼요. 가시강선이 들어와야지요. 밝아요. 밝고 색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시강선은 들어오고요. 여기서 무슨 강선을 갖다가 반사한다? 적외선을 반사하는 게 적외선. 적외선을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열선. 열선. 이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이 반사율을 높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로이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무엇이 됩니까? 실내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 지금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온실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워. 맞죠? 그러면 실내 냉방비가, 건물의 냉방비가 엄청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적외선 반사율을 높여서 해준 유리가 무슨 유리다? 제발 또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외선은 유리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목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무슨 유리 나옵니까? 마지막 유리블록 나오죠? 자, 유리블록은 채광 구조용 블록이 뭐다? 자, 이겁니다. 그 장식용도 씁니다. 채광의 구조용 블록으로서 장식용으로도 사용된다. 1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열전도 보통 벽돌의 4분의 1밖에 안 돼. 단열 영역도 있다는 거야. 보통 벽돌에 비해서 단열 영역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방서적인 측면은 나왔었어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봐둘 게, 자, 거기 3번에 절단 나오죠. 안 나온 거 봅시다. 나온 거는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절단해 보시면 판유리 창호 유리 안치손보다 1.5에서 2.5mm 정도 어떻게 짧은 시수로 절단하라. 짧게 한다. 체크하세요. 어떻게? 짧게 절단해야 돼요. 정확히 절단하면 유리는 어디다가 파손돼요. 길게는 안 들어갈 거고 짧은 시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켓 시공법, 가스켓이 유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뭐다? 가스켓입니다. 그래서 가스켓은 유리를 고정시키는 고무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형이다, 부정형이다? 정형 제품입니다. 가스켓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보면 돼요. 방충망 교체할 때 이거 가스켓 공사하는 거 보실 겁니다. 아니, 방충망 교체하죠. 방충망이 오래되게 부식돼 하니까 방충망 교체할 때 그거 잡아 넣는 게 있죠. 그게 가스켓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그 방충망 하나, 뭐 아파트 된 지 얼마 안 된 데는 방충망 교체를 안 하잖아.
근데 20년 넘은 데는 방충망 교체하자. 방충망이 다 사가 있잖아.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스켓에 대해서는 정형이냐 부정형이냐 이렇게 해서 한번 냈습니다. 그러면 정형은 공장에서 제품 생산된, 부정형은 이게 부정. 액상으로 주입해서 자기 맛대로 생긴 게 부정형이야. 그런 게 부정형이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그래서 가스켓은 한 공부해 놓으세요. 보통 유리 한 면은 부드러운 거 쓰고 다른 면은 견고한 거 씁니다. 네. 자, 그리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병 길이보다 약간 어떻게 길게 해야 돼. 얘는 아까 유리 절단은 짧게 해주고 가스켓은 길게 해주시고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모서리 쪽이 중앙으로 끼워 넣으면 이 불균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해놨지. 한 번 더. 가스켓 끼운 상태 외관상 균일성 유지하도록 절대 모서리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 먼저 끼워서 모서리 쪽으로 진행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유리 설치는 어떻게 해주라? 중앙에서 좌우 방향 순서대로 시공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좌우 쪽에 중앙으로 해놓으면 중앙의 풍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어떻게?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바람 잘 불잖아. 중간에만 이렇게 구멍 해놓으면요 여기 서 있으면 시원해져요. 1층 같은 데 있죠. 중앙만 뻥 뚫어놓으면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있죠. 차이가 있어가 바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이 이제 풍압이 커지니까 중앙에서 좌우로 이렇게 나가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 좀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81페이지 있죠. 수장공사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이죠. 그래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했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으로.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